안녕하세요, 대급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이제 2022년이 끝나가고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 연초가 되면 뭘 먼저 하세요? 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피드백을 하고 새해 목표를 세웁니다. 새해에 세우는 목표들은 대부분 습관에 관한 것들이죠. 술, 담배 끊기, 다이어트, 근육질 몸 만들기,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채널 만들기 등을 생각하죠. 습관에 관한 연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습관에 관해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제일 크게 습관에 관해 이해하게 된 건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을 읽고 나서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습관 형성 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었죠. 신호반응 보상이라는 3단계의 습관 형성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그 습관 형성 고리를 어떻게 이용해야 습관을 형성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지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잘 형성되진 않았어요. 습관이 쉽게 만들어진다면 누가 체중 관리를 못하고 술, 담배를 못 끊겠어요? 역시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게 혜성처럼 나타난 책이 스티븐 기즈의 습관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습관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 한 발자국을 떼는 게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스티븐 기즈는 처음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행동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스몰 스텝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몸짱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벤치프레스 12개씩 10세트 하기 같은 계획 말이죠. 그런데 스티븐 기즈는 우선 팔굽혀펴기 1개만 하라고 합니다. 아니, 그것도 힘들면 그냥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라고 하죠. 처음 행동을 하기 위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우선 행동을 유발하고 유발된 행동을 이어가게 함으로써 습관을 형성한다는 거죠. 저도 이 방법을 활용해서 하루에 성경 필사 한 절씩을 하기 시작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성경 필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 형성 방법도 잘 될 때가 있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필사 한 절을 하는 것은 너무 쉬워서 계속하게 되지만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려 습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습관 형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이때부터 하루 15분, 하루 5분으로 시작하는 책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작은 습관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습관에 관한 책들 중에 끝판왕책이 출간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영어 제목은 아토믹 헤빗인데요. 아토믹에는 원자의라는 작다란 뜻도 있지만 막대한 양의 힘을 내는 근원이란 뜻도 있습니다. 즉 작지만 막대한 양의 힘을 내는 근원인 습관에 관한 책이란 뜻이죠. 이 책은 정말 명확합니다. 습관에 관해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큰 3가지 전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습관 형성의 원리인 4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을 알면 이 책에 관해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습관 형성 전 알아야 할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성공을 계속 쌓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1%씩 매일 성장을 이루면 수학적으로 1년에 37배 성장할 수 있습니다. 1.01의 365제곱은 37.78입니다. 사람들은 1% 성장하는 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1%씩 복리로 성장할 수 있다면 1년 만에 이런 위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매일 1%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다면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삶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37배 성장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느낄까요? 그런 변화가 올 때까지 우리는 낙담의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영하 5도에 있는 얼음은 영하 4도, 영하 3도가 되어도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0도가 될 때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영하 5도부터 영하 1도까지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 얼음의 상태가 낙담의 골짜기입니다. 분명히 온도는 변화하고 있으나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낙담의 골짜기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매일 1%씩 성장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 아닌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면 목표가 아닌 시스템, 즉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목표는 같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할까요? 결국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뜻이죠. 목표 달성은 일시적 변화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순간만 변화시키는 것이죠. 또한
목표는 행복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전제를 갖고 있죠. 목표는 결국 행복을 현재가 아닌 미래에 두게 합니다. 목표 중심적 사고방식은 요요 현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결국 목표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시스템, 과정에 초점을 맞춰가야 합니다. 시스템은 지속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작은 습관들이 모여 아주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목표가 아닌 과정, 그리고 그 과정들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시스템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을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정확히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변화하기 위해서 바꾸어야 할 것은 정체성, 과정, 그리고 결과이며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 중심의 습관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체성이란 것은 나 자신에 대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연을 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냐고 물어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니 아니요,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사람은 담배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흡연자이지만 현재 담배를 참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비흡연자라고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흡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잠시 담배를 참는다고 대답한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정체성을 비흡연자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정확히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작은 성공들로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독서가가 되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몇 권을 읽고 싶다고 정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독서가로 설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30분씩 책을 읽으면 저는 독서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제 정체성은 점점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독서가가 될 테고 1년에 책을 50권, 100권 이렇게 읽게 되어 결과까지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정체성을 독서가로 설정하고 과정은 매일 30분씩 독서를 하는 것이고 결과는 1년에 책 50권 읽게 되는 이런 단계를 거쳐 습관을 형성하는 게 정체성 중심의 습관 형성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실 내용은 습관 형성 모델의 4단계입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는 패턴은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이 단계들을 거치며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신호는 뇌가 행동을 시작하게끔 자극합니다. 열망은 두 번째 단계로 모든 습관 뒤에 있는 동기적 힘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반응입니다. 반응은 우리가 수행한 실제 습관으로 생각이나 행동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보상입니다. 보상은 열망을 충족시켜주며 보상을 통해 어떤 행위가 미래에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배웁니다. 습관은 이 네 가지 고리가 연결되어야만 형성되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이 네 가지 고리를 잘 형성해야 하고 나쁜 습관을 없애고 싶다면 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호를 분명하게 만들고 두 번째 열망을 매력적으로 만들며 세 번째 반응을 하기 쉽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보상을 만족스럽게 만들라고 합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신호를 보이지 않게 만들고 두 번째, 열망을 매력적이지 않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반응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네 번째, 보상을 불만족스럽게 만들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제 습관 형성의 첫 번째 단계인 신호에 관한 법칙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신호는 분명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 습관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들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현재 습관을 써보고 우선 인식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까지의 습관을 적어보고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리고 더 강화해야 할 습관과 없애야 할 습관들을 점수를 매겨 판단해 보는 걸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행 의도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행 의도라는 것은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정확한 신호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환경을 디자인하여 좋은 습관의 신호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만들고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신호에 노출되는 횟수를 줄이고 주변 환경에서 나쁜 습관을 유발하는 신호를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퇴근 후에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넷플릭스를 보게 되고 TV를 보게 되고 맥주도 한 잔 마시고 싶어지거든요. 밖에서 고생한 저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한 후에 스터디 카페를 가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퇴근 후에 샤워를 하면 스터디 카페에 간다라는 실행 의도를 만들었고 스터디 카페에 가면 그 시간에는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으니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달 동안 20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쁜 습관인 넷플릭스 보기와 TV 보기를 리모컨을 치움으로써 없애고 샤워하자마자 스터디 카페에 간다는 새로운 실행 의도를 만듦으로써 독서라는 습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열망입니다. 열망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동기입니다. 이 동기를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혹묶기라는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내가 꼭 해야 할 습관을 한 후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묶어버리는 전략입니다. SNS를 확인하고 싶은데 운동을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팔굽혀펴기를 10개 하고 SNS로 확인하자. 이러면 팔굽혀펴기 10개라는 행동은 SNS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전 단계이므로 팔굽혀펴기가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원하는 행동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독서를 하고 싶다면 독서 모임에 들어가면 되고 달리기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으면 러닝 모임에 들어가면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이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이죠. 저는 요즘 수영을 하고 있는데 새벽 6시에 하는 새벽 수영이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근황도 물으며 친해지니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나만 잘 안 되는 줄 알았던 동작이 다른 사람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동질감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나와 같은 행동을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니 수영을 하는 게 재미있어졌습니다. 아마 수영은 제 습관으로 완벽히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선 이 열망을 매력적이지 않게 바꿔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나쁜 습관을 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많은 이득들을 떠올리고 마인드셋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반응입니다. 반응은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선 행동이 쉬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알고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 그 행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 횟수입니다. 100번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반복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동을 쉽게 만들면 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일어나자마자 나갈 수 있게 운동복, 양말, 신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주말에 과일과 채소를 먹을 거라면 주말에 먹을 과일, 채소를 용기에 소분해 놓고 주말엔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추라는 거죠. 반대로 행동을 어렵게 하면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보고 싶어하는 저를 제어하기 위해 리모컨을 숨겨놓는다면 행동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저는 게임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제 모습을 보고 게임 어플을 삭제했습니다. 다시 하고 싶더라도 어플을 깔아야 하며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일부러 귀찮고 힘들게 만들면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보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얻고 싶은 위대한 보상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늦게 나타나며 즉각적인 보상을 무시해야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연된 보상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러나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을 발견해내고 그럴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선 성공했다는 느낌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보상이라도 즉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보상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보상일 수도 있지만 습관 자체가 주는 보상도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느낌을 받는데요.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돼서 그런지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그다지 춥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고 상쾌해지며 회사에서 일도 더 잘합니다. 이런 몇 가지 이점들로 인해서 수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이점들이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에게 보상을 즉시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좋아요와 댓글도 달립니다. 이런 것들은 제게 긍정적인 보상이 되고 유튜브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습관에도 적성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래 달리기를 잘했고 나중에 알아보니 오래 달리기에 최적화된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프 마라톤도 아무 연습 없이 완주했고요. 그래서 아침에 달리기라는 습관을 만드는 건 아주 쉬웠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습관을 만드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수영이 잘 맞을 수도 있고 달리기가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습관을 가지고 최고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까지 가기 위한 가장 위험한 적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입니다. 요즘 저는 지루함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루하다는 건 그만큼 제가 어떤 일에 통달했다는 것이죠.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에 좋은 습관을 하나 만들고 나쁜 습관은 하나만 없애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매년 해나간다면 10년 후에는 좋은 습관이 10가지 생기고 나쁜 습관 10가지가 없어집니다. 인생은 길고 지연된 보상은 정말 큰 결과물로 우리에게 화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즐겁게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급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북리뷰로 찾아올게요.